북한이 지금 연이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차별적으로 서부전선, 동부전선, 동해바다까지 지금 방사포와 장거리포 사격을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소해상에서도 지금 군사적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북한이 무차별적으로 이 군사 도발을 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보름 동안 북한이 군사훈련을 하면서 특히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는 그 전략 전술 해군형 부대까지 공개하면서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리고 나서 10월 6일부터 8일 이 3일 동안은 대규모 공군기까지 동원해서 폭격기, 전투기 모두 총동원해서 15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도발도 감행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뭐 자기들이 군사훈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전투기가 떠서 공대지 미사일이나 공대공 미사일을 쏘는 것은 뭐 군사훈련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150대의 비행기를 뜬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전략 화성포 부대들과 전술 핵미사일 운용 부대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마지막 날 바로 미사일 부대들의 훈련지도, 즉 군사훈련지도와 그 발사장을 다 참관한 이후에는 대규모 장거리포, 방사포, 그리고 150대의 전투기, 폭격기까지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감행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있는 모든 군사 자산을 다 동원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8일 이렇게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이 또다시 10월 12일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모자라 우리 측 전선을 향해서, 즉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 최전방 전선을 향해서 또다시 10대의 전투폭격기가 발진해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2일 날과 13일, 12일 날 밤에는 비행기 훈련을 했고 우리 전선 지역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군사분계선 상공까지는 오지 않았죠. 뭐 비무장 북한 영공에서 돌아섰지만 어쨌든 우리 비행기도 F-15K가 또다시 출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에서 대규모 방사포와 장거리포 사격 훈련을 또다시 벌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도 또 벌였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지금 연이어 벌려놓으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대응 훈련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방부와 우리 국군이 지금 최전방 지역에서 특히 5군단이 배치되어 있는 중부전선 쪽에서 계속해서 포사격 훈련을 열흘 동안 감행했다고 옥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군사훈련을 했는지 포사격 훈련을 했는지는 뭐 언론 뉴스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인 훈련을 계속 해오던 대로 했던 겁니다. 그러나 왜 이번만 투집을 잡고 북한이 동부전선, 중부전선, 서부전선에서까지 전선에 걸쳐서 이런 무모한 군사도발을 계속 할까요? 그러다가 그 포탄 한 발이 우리 용해나 우리 영토 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점 타격을 하는 것은 불보듯 명백합니다. 우리 용해나 우리 지역에 포탄이 떨어졌는데 그걸 참고 가만 보고만 있을 지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 시절이 아니죠. 별하별 욕을 먹으면서도 굴종 정책을 하던 이미 국진 좌파 정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에 하나 북한의 이 장거리포가 됐던 방사포가 됐던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용해나 우리 영토 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총참모부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 건너서 매일과 같이 매일 13일 날 발표하고 어제 14일 날 또 발표했습니다. 그 인민군 총참모부의 담화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일 날 평양 조선민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입니다. 전선적정이라는 건 최전방보고 염두에 둔 건데 전선적정에 하면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이게 중부전선이 있죠. 북한이 1군단이 동부전선이고 5군단이 중부전선, 2군단이 서부전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4군단이 소위바다를 방어하고 있죠. 이렇게 5군단이 있는 중부전선을 말하는데 5군단 전방지역에서 최전방을 말합니다. 남조선군은 무려 10시간 동안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의 사격장이 아마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시간 동안에 걸쳐 포사격 훈련을 했다. 이거 뉴스에서 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 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 행동 조치를 취하였다. 자기들이 13일 새벽에 동부전선과 그리고 이 중부전선에서 포사격 훈련을 한 것은 여기에 대한 대응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 군대는 전선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 군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밥 먹듯 하던 북한,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고 화성포까지 발사한 이 북한이 이제는 우리의 군사훈련을,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투집 잡아서 이렇게 엄중 경고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적들이 포사격 정황이 포착되었다. 제기된 적정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청사본부는 동부 및 소부 전선 부대들이 대응조치 일환으로 14일 17시부터 8시까지 사이에 적정 발생 지점과, 그러니까 이 중부전선이죠. 적정 발생 지점과 상호한 아군 종신 구역들에서 동서해상으로 방사포 경고 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아마 4군단이 가지고 있는 방사포를 싼 것 같습니다. 서해바다 쪽하고 그다음에 동해 쪽으로 방사포 경고 사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14일 오후에 진행된 아군 전선 부대들이 대응 시위 사격은 전선 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적 등에 다시 한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 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 등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남조선군은 전선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 이게 10월 10일 평양 조선인민군 참모부 대변인 성명입니다. 담화문 발표가 아니고 이제는 북한도 이 성명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라고 했습니다. 성명이죠. 자, 북한이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할까요?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어제도 그제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지금 핵실험을 하고 싶은데 짜증나죠. 이렇게 핵실험을 7차, 8차 연이어 지금 한 3차례 진행돼야 되는데 이 중국의 시진핑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 3년이 대관식이라고 하죠. 이제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에 진행되고 있는데 시작 첫날부터 핵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한반도의 긴장뿐만 아니라 중국도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은 불보듯 명백합니다. 미사일 발사는 그렇다 치고라도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있다고 계속 두둔해 왔는데 그 모든 책임을 한국과 미국, 일본에 돌렸던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바로 시진핑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북한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제 핵실험하게 되면 문제가 다르죠. 이것은 기권 거부권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유엔 안보리가 열리게 된다면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핵실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건 그때는 그야말로 유엔 안보리도 무용지물이 되고 유엔 총회 자체가 이제는 우습게 돼버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에 압박이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북한이 자기 뒤통수에서 바로 핵실험하는 것만은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과 시진핑은 계속해서 축전을 보내고 받으면서 자기들의 이 돈독한 우호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핵실험만은 자제하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냈다는 것이 북한에서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임 대관식을 앞두고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어느 정도 지원 물자를 보내주고 식량과 비상 물자를 보내주고 있지만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는 자제할 때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당장 핵실험을 10월 10일이나 9월 9일이나 10월 10일 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꿍꿍 앓고 있는 거죠. 가장 세계를 깜짝 놀래고 관심을 받기 좋은 것이 바로 핵실험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미국의 그 어떤 압박에도 이렇게 핵실험을 하고 특히 소형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이 전술 핵무기를 실험해야 되는데 이 시진핑 때문에 지금은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을 관통하는 장거리 미사일, 화성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탄도미사일들을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계속 발사했습니다. 항공모함도 들어오고 잠수함도 들어와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여지없이 일본을 관통하는 장거리 미사일까지 김정은은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김정은이 계속해서 짜증나는 것 같다. 이 미사일을 계속해서 저렇게 발사하는 걸 보면 지금 짜증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즉 핵실험을 하지 못하니까 미사일이라도 연이어 발사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참모부 대변인 두 번의 성명을 난 것은 이제 곧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월이죠. 이달 22일 전에 아마 북한은 반드시 핵실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 8일 이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벌써 이 한 번뿐만 아니라 전술 핵실험을 한 번도 끝내진 않을 겁니다. 이 소형 핵폭탄 실험을 7차, 8차, 9차까지 아마 하려고 접어들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금 강력한 안보리 제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수십 차례 탄도미사일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있는 마당에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막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북한이 6번이나 핵실험을 했는데도 이제 3번 더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북한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북한 자신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특히 전술 핵무기, 소형 핵폭탄 실험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은 극도로 고조될 뿐만 아니라 미군의 전략 자산이 모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거기에 반발해서 소해 오던에 대한 또 그보다 더 강도 높은 군사적 도발을 하게 된다면 이거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단의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북한이 저렇게 무차별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 내부가 극도로 분열돼서 하나로 단결해서 북한의 핵에 대응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